안녕하세요. 그리운 목소리, 따뜻한 이야기. 여기는 여러분의 마음 쉼터, 추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가을이 참 깊어졌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길 위에 양탄자처럼 깔렸네요. 저 낙엽을 밟으면 바스락하고 나는 소리가 꼭 우리 어릴 적 추억을 불러오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날이면 괜히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면서 잊고 지냈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오르곤 하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늦가을의 어느 날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내 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아마 우리네 나이가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쑥스럽고 또 조금은 아득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얼어붙었던 마음 한편이 따뜻한 아랫목처럼 녹아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공의 이름은 박선우 씨, 올해 70을 갓 넘긴 분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10년 전쯤 정년 퇴임을 했죠. 아내를 먼저 하늘로 보낸 지도 벌써 5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제 살림을 꾸렸고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 하루 세끼 밥을 챙겨 먹는 것도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모두 그에게는 하나의 일이 되어버렸죠. 그의 하루는 늘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약을 챙겨 먹고 간단히 식사를 한 뒤 동네 공원을 천천히 한 바퀴 도는 것이죠. 공원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오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구경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땐 함께 손잡고 걷던 길이었는데 혼자 걷는 공원길은 유난히 길고 또 스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은 따스했지만 바람은 제법 차가웠죠. 선우 씨는 목도리를 여미며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곳을 찾던 그의 눈에 공원 옆 골목 어귀에 새로 생긴 찻집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찻집이라는 나무 간판이 정겹게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딸랑 하고 맑은 풍경 소리가 그를 반겼습니다. 찻집 안은 온통 따스한 나무색으로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갓 우려낸 국화차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고운 색의 스웨터를 입은 여인이었죠. 그녀는 선우 씨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가 오네요. 따뜻한 차 한잔하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찻집의 분위기처럼 참 따뜻했습니다. 선우 씨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가져다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자 차가웠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죠.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는 선우 씨에게 그녀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 동네 사시나 봐요. 처음 뵙는 얼굴인데. 아, 예. 저기 앞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시구나. 전 이 찻집 연지 이제 석 달 됐어요. 남편이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먼저 가는 바람에 저 혼자 하게 됐네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선우 씨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우 씨도 모르게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위로와 같은 침묵이었죠. 그날 이후 선우 씨의 하루 일과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한 뒤 은은한 찻집에 들러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이정은. 선우 씨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선우 씨를 맞아주었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선우 씨는 평생 가르쳤던 아이들 이야기, 무뚝뚝했지만 속정 깊었던 아내와의 추억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정은 씨는 꽃집을 운영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 솜씨 좋은 남편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특별할 것 없는 우리네 사는 이야기였지만 서로에게는 그 어떤 소설보다 재미있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첫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선우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찻집을 찾았죠. 창밖에는 솜니불 같은 눈이 소복소복 쌓이고 있었고 찻집 안은 모과차의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따라 정은 씨는 유난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된 선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정은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그이 기일이에요. 눈 오는 날 떠났거든요. 선우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은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늘 혼자 있기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선우 씨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이제는 모든 감정이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이 여인이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잊고 있던 따뜻한 감정이 다시 샘솟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하고 선우 씨의 낡은 책장에 꽂힌 책들을 함께 읽기도 했습니다. 정은 씨는 선우 씨의 텅 빈 집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집에 배었고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우 씨는 정은 씨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먼저 떠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당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줘도 되는 걸까? 밤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보며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자식들도 걱정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죠. 괜한 오해를 사고 싶지 않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선우 씨는 정은 씨를 향한 마음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찻집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일부러 그녀의 연락을 피하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게 참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지 않는 날이면 온종일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깊이 들지 못했죠. 결국 선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추운 겨울밤 그는 큰 용기를 내어 정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은 씨,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찻집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얀 입김만이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죠. 선우 씨는 오랫동안 망설이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주책이라는 거 압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정은 씨를 보면 자꾸만 마음이 갑니다. 먼저 간 사람에게 미안하고 자식들 볼 낯도 없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의 떨리는 고백에 정은 씨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빨개진 손으로 선우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선우 씨 만나는 날만 기다려지고 안 보이는 날이면 하루 종일 마음이 허전했어요. 우리 먼저 간 사람들한테 미안해하지 말아요. 그들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서로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은 꽁꽁 언 손을 마주 잡은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고 오직 두 사람의 따뜻한 온기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좋은 사람 만났어. 하늘에서 당신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할게. 남은 날들 이 사람과 함께 웃으며 잘 지내겠소. 그러니 당신도 부디
편안하게 지켜봐 주구려. 봄이 왔습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앙상했던 나뭇가지에 연두빛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선우 씨와 정은 씨는 이제 늘 함께였습니다. 함께 공원을 걷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준비했죠. 주말에는 자식들을 불러 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자식들도 아버지의 얼굴에 되찾은 행복을 보며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고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벚꽃 잎을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선우 씨가 정은 씨의 손을 잡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당신은 나에게 정말 마지막 선물 같은 사람이요. 정은 씨는 말없이 선우 씨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희끗희끗한 머리 위로 벚꽃 잎이 하염없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참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꽃길을 걷기도 했고 때로는 가시밭길을 헤쳐나오기도 했죠. 수많은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는 단단해졌고 또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인생의 황혼역에 찾아온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불같은 사랑과는 다를 겁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운 길에 기꺼이 동행이 되어주는 그런 따뜻하고도 편안한 사랑이겠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남은 날들에도 따스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추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